네, 일본의 거대 지진 관련 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곧 태풍까지 상륙하게 되면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. 태풍과 함께 기록적인 폭우까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일부 시민들은 생필품을 사재기 하는 등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기도 합니다. 네, 이른바 100년 만에 한 번씩 발생한다는 난카이 지진이란 무엇이며 한반도는 안전한 것인지 관련 내용들 정태웅 세종대 지구자원시스템공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지금 일본 열도내 지진 공포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지난 8일에 미야자키현에서 규모 7.1의 강진이 발생했거든요. 일단 현재 일본 상황의 지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규모 7이면은 규모 7부터 이제 대지진에 속하게 됩니다. 과거 그 100년 동안의 그 통계를 보면은 한 50여 차례 일본 국한에서 말씀드리면은 50차례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났는데요.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대부분 바다에서 났고요. 육지에서 난 지진은 7이 그 한계입니다. 규모 8 정도 되면은 이제 먼 바다에서 나기 시작하고, 네. 근데 그 최대급이 지난번 동일본 대지진이 규모 9가 되겠습니다. 예,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그 난카이 해곡 대지진 주의보를 이제 발표를 하면서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보면 난카이 해곡이라고 지금 화면에서도 이제 빨간색으로 저희가 체크를 해놨는데요. 저 지진 대지진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?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단층 하면은 그 미국의 산안드레아스 같은 면은 수직으로 돼 있어가지고 단층면 우리가 위에서 보면은 선으로 보이죠. 네네. 근데 난카이 대지진은 이게 태평양판이 누워서 이렇게 침몰하게 되니까 저렇게 평면으로 보입니다. 그게 저 넓이가 한반도 그 남한보다 약간 큰 면적인데 저것이 이제 깨지면서 이제 대지진이 되는데, 그러니까 지진의 그 넓이, 단층면의 넓이가 크면 클수록 큰 지진이 납니다. 그러니까 바다의 지진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넓은 단층면이 깨지니까 큰 지진이 나는 거고요. 난카이 지진도 저게 한꺼번에 깨지면 최대 규모 8 정도의 지진이 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네,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이 더 커진 이유가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이 겹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. 미야자키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진이 발생을 했고요. 또 기리시마 산에서도 지진 활동이 증가했다고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. 이게 아무래도 활화산이다 보니까 이런 화산 폭발에 대한 가능성도 저희가 열어두고 봐야 될까요? 그러니까 제가 저 규슈 지방의 지진 구마모토 대지진이라고, 그것도 7.3급의 지진에 연달아서 화산 활동이 난 것을 이렇게 관찰하고 있는데요. 네네. 그러니까 지진이 나면은 균열이 발생해서 그 균열을 통해서 마그마 활동이 이제 용암이 이제 올라오고, 그래서 그 소규모의 용암이 흘러면서 화산 활동이 활발해지고 그러는데, 뭐 그렇다고 해서 대지진이 났다고 해서 특별히 화산 활동이 크게 난다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자 그렇다면은 지금 최근에 일본에서 난 지진들을 보면은 8일에 조금 전 저희가 말한 이 미야자키현의 지진이 있었고요. 9일 밤에는 또 도쿄 서쪽이죠. 가나가와현에서 규모 5.3. 또 10일 낮에는 또 홋카이도 인근 해역에서 지금 계속 연이어서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하나의 좀 흐름으로 보고 계시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. 뭐 일본 측의 그 지진 그 예측 협회에서 발표에 의하면 관련이 없다고 돼 있고요. 아예 무관한 것이라고요? 무관한 지진으로 알려지고 있고, 뭐 거리상으로 봐도 뭐 무관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 그렇다면은 어쨌든 지금 뭐 이 각각의 것들은 무관하나 아까 처음에 저희가 이야기했던 이 난카이 해곡 대지진 주의보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아직까지는 지금 일본에서 계속 주의 깊게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는 상황인 것인데 이 발생 확률이요. 기존에는 이제 약 0.1%였는데 이거를 0.4% 정도로 높여서 발표를 했습니다. 이게 저희가 어느 정도 이 수치가 올라갔다는 것을 어느 정도로 이게 위험이라고 감지를 좀 하면 되겠습니까? 그 수치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예. 과거 그 큰 지진에 대해 한정해 가지고 규모 8 지진에 대해 한정해서 어떻게 발생했냐 보니까 규모 8 이전에 규모 7이
발생한 그런 사례가 1,500회 지진 샘플에서 네. 6번 정도 나니까 그 여섯 나누기 1,500 하면은 0.4%가 나옵니다. 아. 그런 사례를 보았고 예. 또 특히 그 사례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동일본 대지진이 규모 9가 나오는데 이틀 전에 규모 7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. 그게 하나 들어가 있다는 걸 봐서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사례도 포함해서 그 0.4%가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계속 예.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그 수치가 증가하기 예, 때문에 이 뭐, 0.4, 그러니까 0.5가 되는 거군요. 그런 지진 사례라는 것이 예. 그러니까 특별히 규모라는 것이 정확히 관측된 사례가 100년 남짓이니까 그 앞으로 계속 통계가 모아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그 수치에 대해서는 좀 더 그 통계가 많은 그 통계 모수가 잡혀야 되겠죠. 네. 일단 사람들 사이에서 공포감이 더 확산하는 이유가 100년에서 150년 주기로 이게 이런 큰 지진이 온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주기는 지나서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. 그게 내일이 되고 한 달 뒤일 수도 있다. 이런 공포감이 더 확산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인지 제 주변 지인들도 실제 일본 여행을 취소하기도 하고 해당 지역에서는 막 방제용품 이런 거에 대해서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지금 일단 거대 지진 주의보가 내려졌는데 이게 거대 지진 경계까지 높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십니까? 그러니까 0.4% 정도니까 네. 그 예의주시한다 그런 수준이고요. 경보가 내릴 정도는 아닙니다.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 발표하는 것도 보면은 경계는 절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나 관찰을 한다. 일주일을 좀 두고 봅시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. 네. 근데 일주일이라는 건 굉장히 그 긴 수치입니다. 그 동일본 대지진의 경우도 이틀 후에 큰 지진이 났으니까 그러니까 길게 잡아서 일주일인데 뭐 일주일 동안에 뭐 나면은 뭐 그 맞아 떨어진 거고 그러니까 충분히 길게 잡은 거죠. 그 큰 지진이 날 가능성이 있는 사례로서는. 그 일주일이라고 한 게 정확히 저희가 15일 오후 5시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럼 이렇게까지 지금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잡은 그 뭐랄까요? 근거랄까요?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과거의 사례로서 가장 긴 사례를 이렇게 잡아서 일주일이라는 거. 충분히 잡아서 일주일이라고. 네, 한 발생을 거죠. 하더라도 네. 그 일주일 사이에 그 발생을 하는 것이다. 안타깝게도 지진의 그 사례라는 것이 100년 남짓이니까 좀 더 동일본 대지진이 특별히 그 예외를 벗어난 그런 사례인데요. 그런 걸 다 포함해서 그런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100년의 어떤 통계를 가지고 계속해서 통계를 기반으로 지금 예측을 할 수밖에 예, 예. 없다는 말씀이신 그렇죠. 거군요. 자, 그렇다면 조금 전 저희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곧 일본에 태풍이 온다라고 했는데요. 만약에 이렇게 뭐 태풍이 상륙해서 뭐 폭우가 내리고 기상 이변이 굉장히 좀 많아진다면 지각 불안에도 좀 영향을 주는 것인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. 그거는 좀 그 지진의 지각이라는 건 워낙 깊숙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예. 태풍이라는 거는 그 지표에만 국한된 작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네. 지진의 그 피해에 영향을 주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만약에 15일까지 큰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난카이 해곡 대지진 가능성은 어느 정도 좀 많이 낮아졌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? 그러니까 일주일이라는 것은 일주일 이내에 난카이 대지진이 그 규모 8급이 나온다 하는 가능성을 열어둔 건데 뭐 15일 지나면은 규모 8 이상이 뭐 앞으로 계속 안 나올 거냐? 그렇지는 않고요. 규모 8 정도의 난카이 지진이 과거 100년, 약 100년의 주기로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3, 40년 내에 규모 8 이상의 지진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반드시 난다는 건 아닙니다. 네네.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은 슬로우 아스케이크, 슬로우 지진이라고 그 지진이 나지 않고 천천히 미끄러져 내려가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한 것이 사례가 있어서요. 예, 예. 그것이 그런 그 작용이 일어난다면은 그 지진이 나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보통의 경우는 100년 주기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3, 40년 사이에 그런 규모 8의 지진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항상
주의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떤 것들이 일어날지도 모를 일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제 각각의 가능성을 두고 이것이 전조 증상이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도 좀 할 수 있는 것 같은 게 이번에 이 미야자키현에서 난 7.1의 지진이 난카이 대지진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있다고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하고 계시는지요? 그러니까 100년 주기마다 나는데 예. 그 전조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. 있지 않을 수도 있고 모든 게 통계에 입각한 것이기 때문에 예.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네. 안타까운 상황입니다. 이것도 나중에 이제 결과론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되겠군요. 할 수밖에 네, 없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 저희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조금 분석을 다양하게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본 같은 경우에 올해 초에도 큰 규모의 강진이 있었고 또 4월 달에도 규모 한 6.6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. 일본 열도 자체가 지금 뭐 어떤 지질학적상 지진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곳이긴 한데 올해 유독 더 많이 발생하는 건지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까? 그러니까 과거에 100년 동안의 통계가 100년 동안에 55차례 그 7 이상의 지진이 났는데 올해 보니까 벌써 1년에 2번 났는데 그 과거의 그런 흐름은 2년에 한 번 정도 나던 것이 뭐 1년에 2번 났다고 해가지고 크게 뭐 그게 그 특이한 현상이다. 그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좀 이른 상황입니다. 그러면 만약에 이런 어떤 일본에서의 어떤 지진들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? 이런 만약에 뭐 아까 난카이 대지진에 대해서도 일단은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만은 만약에 이 지진이 발생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게 될지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. 그러니까 일본의 서남 쪽 규슈 특히 규슈 같은 데서 지진이 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은 일본의 진동이 굉장히 크게 한반도에 전파하는데요. 네네.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한반도의 경우는 워낙 지진이 없어서 그 지진이 많이 나면 균열 같은 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? 그럼 균열 같은 게 많이 발생하면 지진 파동이 방해를 받습니다. 그래서 멀리 안 나갑니다. 그래서 일본 내에서는 그렇게 그 지진도 심하지 않은데 한반도 쪽은 워낙 지진이 안 나니까 균열이 없어서 그 큰 진동이 전파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는 흔들리지 않았는데 한반도 뭐 부산 지방에 많이 흔들렸다. 뭐 이런 게 이번 지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. 이게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상황을 보니까 해일이 한 30m까지 날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.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어느 정도의 영향이 오는 건지 특히 원전이 좀 집중돼 있는 지역이 더 위험할 것 같거든요. 다행히 난카이 그 지방은 일본 열도가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한반도에 파도의 영향은 없습니다. 해일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. 네네. 저 홋카이도 지방에서 그런 지진이 났다 하면 바로 한반도에 영향이 미치는데요. 그런 그 해일은 없고요. 우리나라의 그 지진 원전은 그런 규모 한반도에서 날 수 있는 지진의 그 최대급을 상정해서 지어놨기 때문에 네.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은 15일까지 일주일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셨으니까요. 그때까지 저희도 계속 좀 주의 깊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정태웅 세종대 지구자원시스템공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